말과 마음 사이. 이서원 지음. 출판사 샘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말과 마음 사이에서 어찌 표현해야 좋은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에 이정표가 있는 도서라 생각합니다. 남을 존중하며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본인을 반성하며 낭독하여 보겠습니다. 도서에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고 경찰서에 가서 아들을 겨우 풀려나게 한 후 근처 식당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아들에게 다짜고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너 오토바이 훔치고 싶어서 훔쳤어? 그러자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호기심에 훔쳤지? 예.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훔치고 싶을 땐 훔쳐, 알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시가 얼른 먹어. 이런 대화 후 아들은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커서 도둑을 잡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쳤을 때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투는 직설적이고 거칠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온유하게 아들을 대한 것입니다. 아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아들의 원래 심성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하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겉으론 드러난 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상대의 잘못에 분노, 즉 화를 냅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아들에게 불같이 화내고 도둑질한 것을 나무라며 마구 때린다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토바이를 훔치지 마라, 한 번만 더 훔치면 쫓아내겠다는 위협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분노에 직면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나 상황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결과만 나무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내는 부모, 화내는 사람과는 사이만 서먹해지고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노하고 화를 퍼붓는 것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나 잘못한 사람에게나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잘못하면 화를 내고 나무라는 방법은 가장 많이 씁니다. 2번째 유형의 사람은 슬퍼합니다.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에 부모로서 몹시 괴롭고 슬픈 마음에 들어 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슬퍼하는 행동입니다. 화보다는 한 단계 성숙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저러나 보다 하고 반성하는 것도 이러한 슬픔에 속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하니까 아이가 마음을 못 잡고 저러는구나 하고 자책하는 것도 슬픔에 속합니다. 분노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라면 슬픔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포기의 마음이 들어 감정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노도 슬픔도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사람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3번째 유행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는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불안했다. 이제라도 일이 생긴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오토바이를 훔친 아들이 잡혀
있는 경찰서에 가서 벌 받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내가 마음을 못 잡고 돌아다닐 때 언젠간 사고 칠 줄 알았다. 하고 말하는 아버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매정하게 경찰서를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정작 남은 심각한데 본인은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비웃는 사람을 한 번씩 만납니다. 이 웃음은 순수한 웃음이라기보다 어리석음을 미리 예상했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이려는 사람이 내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제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잘못한 사람으로서는 비웃는 사람이 기분 나쁩니다. 적나라하게 화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기분이 나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온유한 입장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합니다. 온유는 상대와 나를 똑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나도 당신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상대를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며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 해결도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웃는 사람은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온유한 사람은 나도 상대도 모두 부족하고 모자란 불완전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촛대를 훔쳤다가 경찰에 잡혀왔을 때 자신이 준 촛대라고 말한 미리엘 주교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이 범죄자 장발장을 선행으로 여생을 사는 장발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온유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잘못 앞에서 온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과 태도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숙제입니다. 말과 마음 사이 41페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살다가 덜컥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감해집니다. 그럴 때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도움보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듣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키 크는 농구 교실을 열었다가 신통치 않은 수입으로 힘들어하는 전직 농구 선수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20여 명의 중년 남자들이 모여 상담하는 자리였는데 모두 진지하게 수입을 올릴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홍보를 다양하게 해보라는 조언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 아이들에게 이벤트를 해주어라 등 여러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언을 듣는 표정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때 70이 넘은 전직 회장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분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러자 농구선수 출신 사장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할 건 다 해봤다는 걸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자 깊은 공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30분 정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처해보았고 더 큰 부침도 겪었을 전직 회장님은 그러한 말들이 당사자에게 부질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으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건넬 수 있는 말은 당신 할 거 다 해봤잖아 하는 인정의 한마디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얕은 조언이라 합니다. 이에 비해 회장님처럼 아무나 할 수 없고 상대의 심정까지 읽어야 할 수 있는 말은 깊은 조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얕은 조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조언에는 마음속까지 공명을 일으키며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살아보라. 힘내라는 말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얕은 조언입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와 용기를 받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배가 했던 못해도 괜찮아 라는 말과 바라는 거 없다라는 아버지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마디가 왜 그렇게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못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무나 건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도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결국 잘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어 생기는 일이라는 걸 깊이 자각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조언입니다. 또한 바라는 거 없다는 말은 살아만 있으라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여기에는 조언을 뛰어넘는 커다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담은 깊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디가 그토록 방향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깊은 영향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깊은 영향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영향은 깊은 조언을 통해서만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던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하려면 자기 경험, 자기 상황, 자기 관점이라는 세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선 과거의 자기 경험에 묶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사실만 전달하게 됩니다. 자녀 키우기로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17 자식을 낳아도 잘만 길렀는데 너는 하나가 이러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행복한 줄 알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옛날에 내 손으로 학비 벌어서 다니면서도 군말 없이 다녔는데 너는 다 지원해 주는데도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냐는 소리도 자기 경험에 갇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상황이라는 장벽에 갇힌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를 합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살지 다 못나서 저지르는 철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서 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위를 그와 처한 상황과 분리하여 보게 되면 잘못한 사람은 모두 철이 없거나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승격합니다. 그럴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점으로 상황을 보면 하나마나한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던 청년은 모처럼 자신을 불러내 실현당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나무랍니다. 일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소리지만 위로받으러 온 친구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때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부분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위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얕은 조언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깊은 조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경험, 자기 상황, 자기 관점에서 자유로워질 때 가능합니다. 물론 깊은 조언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말을 줄이고 따뜻한 눈길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방법입니다.